벌써 손님이 들어오는 스타일이 딱 달라요.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와가지고 여기 뭐예요? 뭐 들어와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장사 가오픈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들어와서 자리에만 앉아요. 그러면 아직 오픈 안 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 막 화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진짜. 자, 여러분, 오늘은요, 예비 사장님들, 이미 식당을 운영 중인 사장님들 모두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엄청난 꿀팁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바로 좋은 입지 상가를 구하는 5가지 핵심 비법인데요. 이것만 알고 장사를 시작하면 계약하자마자 1,000만 원? 아니면 그 이상 아마 벌고 들어가는 걸 겁니다. 상가요, 그냥 막 고르고 계약하시면 큰일 나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볼까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대장님, 입지 선정이 왜 중요한가요? 그리고 상공과 입지는 정확히 뭐가 다른 거예요? 오, 좋은 질문이야. 내가 자주 이야기해줬던 거긴 한데 오늘 다시 복습하자. 자, 우리가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생각해보자. 여기서 고기는 돼지고기가 아니야? 그럼 어떤 고기를 잡을까 우선 결정한 다음에 수많은 저수지 중에 한 곳을 골라야겠지? 이게 바로 상권이야. 이 저수지가 상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리고 입지란 건 그 저수지 안에서 어느 위치에서 낚시를 하느냐지. 그 자리를 말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그 중에 좋은 자리가 있고 별로인 자리가 있겠지? 즉 좋은 입지. 오늘은 그 좋은 입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거야. 에이, 다들 아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매출과 직결되는 아주 실질적인 팁들이에요. 첫 번째는요, 바로 공간입니다. 같은 가격에 같은 평수를 얻을 경우 여분의 공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은 천장이 높으면 그 윗부분을 잘라서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사무실이나 포장 그 창고 같은 걸로 쓸 수 있거든요. 아니면 직원들이 잠깐 쉴 수 있는 휴게실이나 탈의실로 쓸 수도 있어요. 이제 남는 기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는 거죠. 만들 때 비용이 좀 더 들어가긴 하지만 만들고 나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게 사용할 수 있어요. 천정이 높은 상가는 임대료 더 비싸지지 않나요? 그렇진 않아. 그것 때문에 비용을 더 받는 매장을 본 적은 없어. 그럼 천정이 높은 상가를 임대해서 복층으로 만들어서 더 넓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어려워. 소방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래. 복층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야. 소방방비 증명서를 받지 못하면 영업신고증이 나오질 않아. 복층 식당은 대부분 다 불법이야. 두 번째, 매장 앞뒤 공간을 보세요. 매장을 찾다 보면 앞뒤 테라스 부분이라든지 뒤쪽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공간에 냉장고를 놓고 쓰거나 조그마한 창고나 수납장을 만들어 놓고 쓰는 그런 식당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식당은 공간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공간이 남는 식당은 없어요. 남는 식당이면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공간들은요, 물건을 적재할 수도 있고 술박스를 보관할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앞뒤 테라스는 음식을 또 판매할 수도 있어요. 그걸 야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매장의 여유 공간은 임차인 입장에서 같은 가격에 더 넓은 공간을 배당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야장은 불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능한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 지역에 따라서 지자체가 허가를 내주거나 특별 관광구역으로 선정이 되면 야장도 불법은 아니지. 다음으로는 건물 내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를 얻었는데 그 얻은 상가 평수 외에는 절대 쓸 수 없는 그런 상가들이 있어요. 관리실에서 규제를 되게 심하게 하거나 복도가 좁다든가 앞쪽에 공간이 너무 없다든가 이런 곳들은요, 그 가격에 딱 얻은 그 공간만 쓰는 곳들인데, 그럴 경우에 최후의 방법으로는 비용을 좀 더 들여서라도 건물 내부에 오피스라든지 지하 창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비용이 좀 더 들긴 하겠지만 매출을 활성화시킨다든지 매출이 극대화되었을 때 활용하기 엄청 좋은 공간입니다. 그럼 관리실 규제가 심하지 않으면 복도나 공용 공간을 써도 된다는 건가요? 근데 그게 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복도가 일정 공간 이상 좁아지면 소방 점검 받을 때 걸려. 그래서 다 치우라고 하거든? 그건 알아서 잘해야 돼. 얼마 전에 제가 수원의 제주 음식 전문점 관리 개선 컨설팅을 맡았었는데요. 그 건물에 경매에 들어간 그 상가들이 많았거든요. 그 공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실을 적극 추천해서 보조 주방으로 쓰도록 컨설팅을 해준 게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거기는 한번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입지를 고려할 때 두 번째 핵심은요, 접근성과 가시성입니다. 접근성이란 건요, 손님이 매장 앞에까지 오는데 얼마나 숨 쉽냐고요. 가시성은 매장이 얼마나 잘 보이냐죠. 2층 이상의 매장을 얻을 때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게 쉽진 않아요. 2층에 가시성이 좋은 상가 중에 일부만 접근성이 좋고 나머지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가까워야 접근성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매장이 몇 개밖에 한정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손님이 매장을 찾긴 찾았어. 그런데 손님이 매장 정문까지 오는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 손님들이 중간에 이탈해 버린단 말이죠.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가시성만 너무 좋다면 이거는 얻을 때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는 초밥집이 2층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1, 2층을 운영했었거든요. 여기는 이제 가시성은 좋아요. 2층에 코너 있어가지고. 근데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를 얻었을 때 외부에 불법 계단을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손님이 계단으로 바로 올라오니까 접근성까지 좋았었죠. 그런데 주변에서 너무 구청에 찔러 그래가지고 제가 10년 쓰다가 결국에는 이거를 없앴어요. 강제임금을 내고 10년 썼죠. 그런데 이제 왜 이걸 없앴냐면은 밖에 굳이 계단을 놓지 않아도 오래 장사했으니 손님이 알아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확실히 접근성은 떨어졌어요. 근데 보통 지금 상가들은요, 계단이 사이드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 건물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려면요, 한참 찾아야 돼요. 가시성은 좋지만 손님이 찾아오기 힘든 그런 자리는 찾아온 손님마저 내쫓는 꼴이 된다는 거죠. 예전 상가들은요, 계단이 웬만하면 보이는 데 만들어요. 요즘 상가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냐면 분양을 많이 해야 되니까. 가시성이 좋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손님이 매장 앞쪽까지 잘 찾아올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접근성이 좋은데 가시성이 떨어진다면 파사드나 간판을 잘 만들어야겠죠. 그럼 건물 중앙에 들어가 있는 상가는 좋지 않은 거죠? 그거 말하는 거지. 건물이 있는데 중앙에 상가가 딱 박혀 있는 거. 그건 나는 내가 볼 땐 최악의 입지라고 보거든. 예를 들어서 요 50층, 25층짜리 건물 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가는 그 건물 자체에서 소비력이 좋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지만 어설픈 상가는 건물 안에 박혀 있으면 안 좋은 입지라고 난 보는 거야. 그 건물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L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건물 중앙에 박혀 있는 입지는 난 최악이라고 봐. 내가 가장 싫은 건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거야. 자, 세 번째 입지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주변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처럼 저수지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저수지를 선택했어.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이 굉장히 오물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럼 낚시를 못 하잖아요. 아니면 또 거기가 너무 시끄러워. 주변에 너무 시끄러운 요소가 있어. 그것도 사실은 낚시하기 어렵잖아요. 상가 입지도 똑같아요. 내가 입점하려는 상가 주변 상가가 어떤 업종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건강 메뉴를 구현해서 팔고 싶어하는 식당이 있는데 그 주변 상가들이 퇴폐업소, 단란주점, 노래방 이런 것들이거나 자동차 정비업소, 공장이 있거나 이런 거는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건강식 메뉴를 구현하기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보통 상가 입지를 구할 때는 내 메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상가 자리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상가의 아이템과 사이즈,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타겟들이 내가 팔고자 하는 메뉴의 상품의 타겟과 맥락에 같이 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 그런 곳에서 대박 내는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죠? 네가 그 식당이 될 거란 생각을 하지 마. 확률이 엄청 떨어져. 된다 해도 너의 살과 뼈로 만든 그런 식당이 될 거야. 알았지?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얘기 할 건데요. 지금은요, 반드시 주차가 있는 건물이나 입지에 들어가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주거단지나 상권을 만들 때 엄청 크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형 상권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야 상권이 한쪽으로 쪼개지는 것을 막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주변 상가들을 계속 살릴 수 있는 그런 상권을 만드는 게 지금 상권을 형성하는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한 상권에서 그 상권 내에 있는 머릿수로 매출을 발생해서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돼요. 상권에 만약에 3,000세대가 있어. 3,000세대로 내가 수익을 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에 외부에서 손님을 끌어들여야 그게 돈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걸어서 오겠어요? 엄마 아빠 손잡고 버스 타고 와요? 그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차를 끌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요즘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움직이더라도 걸어 다니는 거 봤어요? 차를 타고 와요. 왜냐면 아파트에서 내려와가지고 지하로 오면요, 차가 있거든요. 그걸 봐서라도 주차장이 필수란 거예요. 손님들이 그렇게 차를 타고 다니기를 원하기도 하고 뭔가 찾아가서 먹는 그 메뉴를 원한다면 차를 끌고 가니까 당연히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차장이 없는 식당은요, 엄청나게 큰 약점을 안고 간다고 봐야 돼요. 만약 평수는 같은데 주차장이 있는 상가의 임대료가 주차장이 없는 상가의 2배라면 대장님은 어떤 것을 얻겠어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면서 중요한 질문이야. 그거는 일단 컨디션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긴 한데 나는 웬만해서 주차장이 있는 곳을 선택할 것 같아. 같은 매장 평수에 비슷한 입지 조건에 주차가 있고 없고는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있다는 건 임대료를 더 내더라도 주차가 용이한 그런 상가를 얻는 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어떠셨어요? 와, 진짜 이런 건 진짜 어디 가서 알려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상권 분석 전문가들도요, 이 내용은 사실을 입지와 연관되기 때문에 잘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원칙만 잘 기억하셔도요, 여러분이 상가를 찾는데 훨씬 더 쉬워지고 성공 확률은 쭉 올라갈 겁니다. 단순히 예쁜 상가, 저렴한 상가만 찾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핵심 포인트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꿀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주방대장 민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